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신간혁명 제15권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등록금 인상 문제가 일어난 1972년 10월 중순의 일이었다. 총학생회실 한 구석에서 몇몇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다. 11월 하순에 제2회 창대제를 열기로 했었는데 그들은 그 실행위원회 산하의 교과작성위원회 멤버들이었다. 전체 학생의 마음을 고무하고 하나로 맺는 그런 교과를 지어 창대제에서 발표하자는 안이 나와 7월에 이 작성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다. 그 후로 가사 대모집이라는 간판을 청동상 옆에 내걸기로 하고 등사판으로 인쇄한 이유인물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 작품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날이 응모 마감일이었다. 학생들은 7월에 연 다카야마 축제에서 각 기숙사마다 기숙사가를 선보였을 때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엄한 지적을 받은 터였다. 그런 만큼 작성위원회 멤버들은 창립자를 감탄시킬 만한 교가를 만들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응모 작품 가운데 좋은 가사는 보이지 않고 대체로 괜찮을 것 같은 것은 시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부탁한 작품 하나 정도였다. 위원회는 응모자를 위해 작품을 넣는 응모함을 만들어 두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응모함 속에 확인해 보니 가사를 적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멤버 중 한 사람이 대강 훑어보았다. 소리를 질렀다. 와, 훌륭한 가사야. 모든 이의 눈들이 종이로 쏠렸다. 그 내용은 캠퍼스의 사계절을 풍부한 시정으로 읊고 인간의 길을 구명하려는 학생의 사명과 긍지를 격전놓게 표현하고 있었다. 작사자는 오키 히로시로 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검토한 끝에 이 가사와 함께 이미 접수된 또 하나의 가사를 후보로 올려 음악 동아리 멤버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 집회 때 가사를 발표하고 녹음 테이프에 수록한 곡을 들려주었다. 모두들 오키 히로시가 쓴 가사를 추천했다. 또 이 가사에는 두 가지 곡을 만들었는데 취주학부 동아리 학생이 지은 곡으로 결정했다. 교과작성위원회 위원들은 오키 히로시가 작사한 노래를 교과로 발표하기 전에 본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가사를 좀 더 태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락을 취하려 해도 학과나 주소 혹은 전화번호조차 알 수 없었다. 학생처에 문의해보니 그런 이름을 가진 학생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만들었을까? 소카대생이 아닌 사람이 응모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위원들은 소카대생의 손으로 후세에 남을 교과를 만들자고 서로 다짐한 만큼 크게 낙심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오키 히로시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날짜만 지나갔다. 그러나 집념이 길을 열었다. 뜻밖의 곳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미술부 동아리의 작품 제작자 중에 오키 히로시라는 이름이 있었다. 창대제가 열리기 며칠 전이었다. 위원 중 한 사람이 미술실로 달려갔다. 오키라는 사람이 미술부에 있습니까? 그러자 부원들 중 한 사람이 일심불란하게 칠보궁에 열중하는 안경 쓴 남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 사람이 오키입니다. 위원인 학생은 성큼성큼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이 오키 씨입니까? 소카대 학생입니까? 네. 그럼 학생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에게는 작사자가 소카대생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작사라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런 탓인지 마치 의심스러운 자를 신문하는 듯한 어조가 되었다. 이 미술부 학생은 법학부 2학년으로 오키 히로시는 회화나 시 등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별명이었다. 그가 교과 작사에 착수한 것은 응모 마감일 전날 밤이었다. 고교 시절부터 시작에 힘써온 그는 자신의 손으로 소카 대학교의 건학 정신을 구가한 후세에 남을 교과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쓰려고 하니 첫 행이 좀처럼 완성되지 않았다. 추나추동을 다 포함한 사절까지 가사를 완성한 것은 마감일 오전 8시가 다 될 무렵이었다. 처음에 오키히로시가 교과를 만들기로 한 까닭은 그렇게 해서 모두의 은혜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에서였다. 그는 학생으로서 소카대학교에서 보내는 생활에 환경면으로나 정신면으로나 최대의 만족과 충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소카대학교를 또 학생들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창립자 야마모토 선생님은 소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당신의 원고인세를 비롯해 모든 것을 투여하셨다. 그리하여 훌륭한 학교 건물도 쾌적한 기숙사도 만드셨다. 또 소카 대학교 설립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싶어 학교 부지에 풀을 베거나 돌을 정리한 수많은 청년부 선배들도 있었다. 소카 대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여 생활면까지 염려하며 보살펴준 학회 장년부와 부인부도 있다. 어느 부인부 멤버는 말했다. 학생 여러분은 야마모토 선생님의 생명인 소카 대학교를 세계 제1의 대학으로 만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전력을 다해 응원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 말하세요. 더욱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학생이면서도 소카 대생은 소중하다는 마음에 식사할 때 같이 데려가준 대학부 선배도 있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정성에 힘입어 소카 대생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니 깊은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생각하다 이윽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소카 대학교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후배들을 위해서도 소카대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는 그는 장래 후배들을 긍지를 갖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교가를 만들자고 결의하고 작사에 착수했다.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는 뛰어난 감수성과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닭이 찬 기계가 시작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오케이로시의 가사를 교가로 결정한 것이다. 작성위원회 위원들은 교가 작사자가 소카 대생임을 알고는 한시름 놓았다. 다만 오케이로시의 가사는 4절까지 있어 너무 길지 않을까 하고 위원들은 느꼈다. 그래서 본인에게 수정을 부탁하기로 했다. 그 작업에 조언을 해준 사람이 법학부의 다카미네 다다마사 조교수였다. 다카미네는 10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힘차게 꿋꿋이 살아왔다. 그런 만큼 타인의 고생을 잘 헤아려 주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를 형처럼 따르며 좋아했다. 다카미네는 연구실에서 태고를 거듭하여 가사를 3절까지로 고쳤었다. 1절 진달래꽃 향기 풍기는 소카대 캠퍼스를, 2절 뽕나무 도시라고 일컫는 하치오지를, 그리고 3절은 무사시노를 노래했다. 또 끝맺는 부분에서는 1절은 누구를 위해 인간의 길을 배우는가, 2절은 누구를 위해 평화의 요새를 만드는가처럼 누구를 위해로 매듭지었다. 오키히로시는 소카고등학교 출신이다. 소카학원 기숙사가인 초목은 싹튼다는 영지를 연마하면 무엇을 위해 등으로 무엇을 위해라는 물음을 던져 가사의 기축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세계를 담당하고자 등으로 그 답을 제시한다. 그는 늘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소카학원에서 공부에 힘쓰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청춘의 길을 걸어왔다. 오키히로시는 소카대 교가에서 대학의 3가지 모토를 반문하며 학생이 스스로 답을 이끌어내는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 누구를 위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답을 시사하고 있다. 누구는 즉 인간의 위함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그는 이 가사가 번쩍 떠올랐을 때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 부모, 그리고 자신을 격려해준 장년부, 부인부, 남자부, 대학부 선배와 대학 후배들의 얼굴이 잇따라 떠올랐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과 전 세계 민중을, 그리고 전쟁, 빈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해. 그것이 그가 이끌어낸 결론이었다. 창대제 전날 밤이 되었어도 가사와 곡 모두 아직 수정을 계속했다. 마지막에는 작곡자, 작사자, 작성위원회들 할 것 없이 모두 음악 연습실에 모여 곡과 가사를 최종적으로 조정했다. 모두 길이길이 불러 전해질 명곡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결의했던 터였다. 이것으로 어때? 작곡자가 생각을 거듭하여 변경한 부분을 피아노로 치며 의견을 구했다. 좋지 않은데?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수차례 계속되었다. 시각은 밤 12시가 지났다. 끝내 창대제 당일이 되고 말았다. 연습실 안은 한기가 서려 몹시 추웠다. 그렇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겠다는 기백이 넘쳐 흘렀다. 고픈 배를 달래려고 치즈를 먹으면서 작업을 계속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작곡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펜펜 하고 소리쳤다.
옆에 있던 학생이 펜을 건네자 잡아채듯 하며 악보를 고쳤다. 그런 다음 피아노로 향했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다. 곡이 흘렀다. 모두의 눈이 빛났다. 좋은데? 위원들 중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누구나 다 수긍이가는 회심작이었다. 타협을 배제하고 도전에 거듭해야만 비로소 승리는 있다. 청춘이란 굴하지 않는 도전의 발자취다. 한 번 더 힘차게 피아노를 쳤다. 좋아 이거야, 이거라고. 작사자와 작곡가 그리고 위원들은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악수를 나누었다. 소카대학교 교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다 함께 완성한 교가를 소리 높여 합창했다. 시각은 벌써 새벽 4시에 가까웠다. 기나긴 밤이었다. 아침부터 합창단은 연습을 시작했다. 창대제에서 교가를 선보이기 위해 구성된 즉석 합창단이다. 약 열흘 전부터 모집했지만 학생들 대다수는 동아리 등에서 창대제 준비를 해야 하기에 거의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을 찾아가 합창단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간신히 30여 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했다. 제2회 창대제 당일인 11월 24일 아침 합창단 멤버는 나눠준 교가를 보고 당혹스러워했다. 가사든 곡이든 모두 처음에 받은 것과 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둘러 노래를 암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국가고시 공부로 길들여온 집중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오후 창대제 실행위원회의 초대로 소카대학교를 방문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선 학교 건물 앞들에 세운 건학의 빛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는 창립자인 신이치가 소카대학교의 기본 이념으로 발표한 인간 교육의 최고 학부가 되라는 등 3가지 모토를 새긴 비석이고 글자도 그가 쓴 붓글씨였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각 동아리나 학과에서 준비한 전시 등을 정성껏 보면서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자주 건넸다. 교육은 격려로 시작한다. 이는 인간의 내재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힘이다. 이어서 중앙체육관에서 연 기념 페스티벌에 참석한 그는 1층 플로어에 마련한 자리에서 학생들의 악기 연주 등을 감상했다. 그리고 드디어 교가를 발표하는 순서가 되었다. 합창단 멤버들이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다. 단시간의 연습이었지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붉게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꽃 언덕에 신이치는 창대제 실행위원회 멤버들이 준 가사를 보면서 교가에 귀를 기울였다. 힘찬 선율이다. 가사도 또한 시정이 넘치고 이상이 있었다. 희망이 있고 원대한 뜻이 있었다. 건학 정신을 훌륭하게 구가하고 있었다. 훌륭한 노래가 탄생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노래가 끝나자 신이치가 마이크를 들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작사와 작곡을 한 2사람이 손을 들었다. 좋은 노래군요. 감동했습니다. 장내에는 기쁨에 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조금 고쳐도 될까요? 작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환호성과 더 큰 박수 소리가 번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수정할 부분을 설명했다. 1절에 흰나비 일색 즐겁게 춤추며에서 흰나비 날아오르네가 바람도 상쾌하게 허공에 불고에서는 하늘의 불고가 어떻겠습니까? 2절에 불타는 내 가슴 의분의 마음에서는 정의의 마음이 좋을 듯이군요. 3절 푸른 산 너머 바다 아득한 지평선에서는 저 멀리 후지가로 마지막 부분인 생명의 진리 구명하는가는 생명의 진리 구하는가로 하면 어떨까요? 작사한 학생은 감탄했다. 언어의 화살이 멋지게 관역을 마치듯 핵심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쳐준 부분은 모두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망설이던 부분이었다. 딱딱하고 어려웠던 표현이 평이해지고 풍요로운 전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학생과 신이치의 공동 작업으로 소카대학교 교가가 완성되었다. 1절 붉게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꽃 언덕에 흰나비 날아오르네. 즐겁게 춤추며 향기로운 벚꽃은 캠퍼스 가득히. 다투어 모여든 젊은 사자들, 바람도 상쾌하게 하늘에 불고 늠름하게 우뚝 솟은 상아탑의 학교, 공부하는 마음에 간직된 생각, 누구를 위해 인간의 길을 배우는가. 이날 신이치는 약 40분간에 걸쳐 스피치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인생의 평탄한 길은 없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 교육의 원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철은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진다. 인간도 역시 장렬하는 고난 없이 완성은 없다.
그리고 제1기생과 2기생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소카대학교의 창립자가 되라고 호소했다.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자신이 창립한 학원의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나와 함께 학원의 초석을 쌓아 올리고 창업의 어려운 시대의 깊은 우정으로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인종과 사랑 속에서 창립의 무거운 짐을 담당한 사람들이여, 벗이여, 여러분이 없었으면 내 사업은 창업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종말을 보았으리라. 벗이여, 학원의 창립자들이여, 신시도 또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만감의 사의와 기대를 담아 창립자가 되라고 외쳤다. 야마토 선생님이 입학식에 참석하신다. 새해가 밝은 1973년 1월 말 소카대생들 사이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창립자가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은 개교 이래 학생들의 비원이었다. 신이치도 입학식에 참석하여 모두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대학의 공식 행사는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굳이 참석을 피해왔다. 그렇지만 창립자를 입학식에 맞이하자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차츰 커져갔다. 소카대생들은 처음엔 1973년 소카대학교를 개교한다는 개혁도 있었기에 개교 3개년째에 해당하는 이 해를 진정한 개교의 해로 자리매김하고 새 출발하는 해로 삼자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그리고 캠퍼스에는 이번 제3회 입학식에 어떻게 해서든 창립자를 초대하자는 기운이 높아져 갔다. 총 학생회는 창립자를 입학식에 초청하는 안을 대의원회의 의제로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소카대생들의 결의는 굳건했다. 신씨는 입학식 초청이 학생들의 총이라는 사실을 듣고 참석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강하게 요청하므로 창립자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군요.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때 소카대학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강연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뛸 듯이 기뻤다. 또 총학생에서는 학생 참여 원칙을 모든 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입학식 운영에도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직원들과 협의해서 학생들로 이루어진 제3회 입학식 실행위원회를 발족했다. 창립자를 맞이하는 더구나 학생이 실행위원회를 조직해서 맡는 첫 입학식이다. 실행위원회 멤버들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입학식을 맞이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철저히 의견을 나누었다. 자신들이야말로 주역이라는 바로 그 자각이 현 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제3회 입학식 실행위원회 멤버들은 후배인 상기생들이 창립자의 강연을 듣는 데 대해 예비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장대제와 다키야마 축제 등에서 행한 신체 스피치를 수록한 소책자를 만들었다. 책 제목은 신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결의를 담아 21세기의 조류로 하고 상기생 전원에게 배포했다. 4월 9일 제3회 입학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후배가 될 3기생을 맞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안내와 정리 등을 담당했다. 또 축 입학식이라고 쓴 벽돌을 본뜬 환영문도 만들었다. 더 나아가 각 동아리들이 만들어 세운 축하의 말을 쓴 입 간판도 눈에 띄었다. 신씨는 입학식이 시작되기 전에 강의실에서 교원들을 만났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 나 자신이 언제나 학생과 접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학생 교육에 전면적으로 교원분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의 원점은 교사다. 그 인격이야말로 교육이라는 가치 창조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곧 최대의 교육 환경이 된다. 그래서 신씨는 마치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맡기기라도 하듯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 부탁했다. 학생들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교원들은 학생을 생각하는 창립자의 마음을 느꼈다. 입학식 행사장은 중앙체육관이었다. 신입생과 그 부모 그리고 1, 2기생도 입장해 2층 객석도 사람으로 가득 찼다. 활기찬 입학식이 되었다. 단상에는 제3회 소카대학교 입학식이라는 큰 글자도 내걸려 있었다. 사회자도 학생이다. 총장의 고사, 신입생의 던서, 그리고 상기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선배의 열렬한 환영사도 있었다. 이윽고 사회자가 창립자 강연이 있음을 알렸다.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단 앞에 선 신씨는 신입생을 축하함과 더불어 이제까지 2년간 노고도 마다하지 않고 대학 건설에 몰두해온 교직원과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 힘주어 말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카대학교는 여러분의 대학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한없는 장래성을 내포한 인류의 희망찬 탑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입각하여 인류를 위해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 이름 없는 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사색과 노력만은 영구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소카대학교의 개교의 의의였다. 이어서 그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대학이 사회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했다. 르네상스의 연원이 된 12세기 학문의 부흥과 본격적인 대학 출현,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가 동양 정신에 끼친 영향, 더욱이 유럽의 정신적 원류가 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등 그 하나하나의 깊은 고찰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학문의 역할은 역사의 진로를 제시하며 또 개척하는 데 있다며 이 대학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창조적 인간이어라 라고 호소했다. 우리 소카대학교의 소카는 가치 창조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조하고 건전한 가치를 제공하며 또한 환원하는 것이 소카대학교가 본래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창조성을 기르는 데에는 풍부한 정신적 토양이 불가결이며 이에는 인간의 잠재적인 힘을 개발하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신씨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창조를 잊은 학문은 권위의 종이다. 학문이 인간을 섬기는 것인 이상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현대는 전쟁 무기와 진보를 마치 신앙처럼 숭상하는 그릇된 태도 등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현대 문명 그 자체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간 부흥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 사상, 학문의 네오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그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기묘한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장대한 인류의 투쟁에서 그 일익을 소카대학교가 담당한다면 그리고 적지 않은 공헌을 해낼 수 있다면 소카대학교의 개교 취지도 결실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한마디를 깊이 되새기듯 자신의 결의를 말했다. 앞으로 저는 최대 사업도 또한 교육입니다. 이는 21세기 인류를 어떻게 하면 행복과 평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바로 이 점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의 미래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는 학생을 훌륭히 키워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께 충심으로 부탁 말씀드린다라고 간청하면서 전 인류에게 소카대학교 여기에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제 인사로 대신하는 바입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소카대학교의 숭고한 사명을 통감케 하는 강연이었다.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창립자의 열렬한 기계가 넘치는 강연이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굳히는 신입생이 있었다. 손수건으로 자주 눈물을 닦는 어머니도 있었다. 참석한 모두가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인간의 혼을 뒤흔드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강한 사명감에서 발하는 불타는 투혼의 말이다. 강연을 들은 교원들은 충격이 컸다. 인류의 역사라는 큰 시점에서 학문과 대학을 포착하여 그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학생의 자각을 촉구하는 강연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교원들은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사에 대한 창립자의 깊은 통찰과 학생의 혼을 뒤흔드는 기백 넘치는 강연에 감탄했습니다. 저도요. 야마토 선생님 강연을 듣고 있으려니 피가 끓고 힘이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마토 선생님은 우리에게 수업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 본래 강의는 그렇게 해야 해. 나 자신의 수업이 부끄럽기 짝이 없네. 신이치는 마음을 시로 읊었다. 승리했구나. 번창에 가리라 소카대학교. 개교 3년째에 접어든 6월 중순 야마토 신씨는 대학의 요청을 받아 처음으로 수업을 참관했다. 신인간혁명 제15권 237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